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다이버전스 지표에 대해서 이번 컨텐츠에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다이버전스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다이버전스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다이버전스라는 것 자체가 확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확산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무슨 소리냐면 상승할 때 또 확산하는 게 있고 하락할 때 확산하는 게 있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락 확산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승 확산에 주목을 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 대한 상승 확산 어떤 국면이냐 상승 확산하는 국면이냐 아니면 하락 확산하는 국면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이버전스 지표는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냐 마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인지 뭐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니까 다이버전스 지표로 본다 그러면 GPS 개념 정도 시장의 위치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제가 그럼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신호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이번에 건너도 되는지. 그렇지. 이번에 건너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되겠네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상승이 추세를 돌파를 해야 상승이 벌어질 텐데 다이버전스 지표를 알면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추세를 돌파한다기보다는 추세를 만드는 거겠지.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얼만큼 진행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승 추세가 이미 크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초기를 잡아야 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지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지표라는 게 결국은 내일 시장을 그리고 또 다음 주 시장을 그리고 다음 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예측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측이냐 대응이냐 했을 때 우리 주사위 채널에서 앞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대응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중에 유일하게 예측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이 다이버전스 지표라는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근데 그 예측이 100%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예측을 해야만 대응이 가능한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맞았을 때의 대응 방법과 만약에 예측이 틀렸을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예측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바로 다이버전스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대응이지만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지.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짐을 많이 들고 가고 있는데 너무 먼 길을 가고 가는 길이 험난해질 수도 있으니 짐을 좀 덜어놓자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얼마 남았다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이 짐을 조금 들고 가는 게 나은지 내 체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내 체력이라는 것은 내 자산에서의 어떤 그런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덜어내고 그 이제 나중에 자산 배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들고 가라 아니면 들고 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어떤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기 좀 도움이 되게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엊그제 우리 그 다이버전스 지표를 검색하는 와중에 종목이 선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다이버전스 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번의 이제 매수 기회 또는 어떤 그 진입 기회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일정 부분 보면 이 부분에서 뭔가를 돌파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항선 부분을 완전히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얘기를 하는데, 다만 다이버전스 신호라는 거를 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현재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다이버전스는 돌파를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여기 이동평균선들이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고, 그러면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결국 하락 추세를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긴 게 요 회색 선으로 표시된 게 120일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요 녹색으로 표시된 게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렇게 긴 이동평균선들이 더 비싼 가격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짧아질수록 그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배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역배열은 어떻게 보면 그 역배열에 이렇게 이격도가 커지는, 그러니까 이격도라고 하면 결국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어떤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이버전스가 확산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게 그 2019년 그 차트의 주가의 움직임인데,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반대로, 아까하고는 좀 반대죠. 주가가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선이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주가하고 이렇게 바짝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3일 이동평균선,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이버전스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13일 이동평균선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주가가 제일 높이 있고, 짧은 이동평균선 순서대로, 긴 이동평균선 순서대로 그 주가가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깔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겠지. 그러면 그렇다면 그 전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로 전환되는 이 순간에 보면 수렴 구간이 생기는 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수렴 구간을 우리가 컨버전스라고 얘기하는데, 컨버전스라 하면 그 단어 자체에서 뜻이 수렴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렴 과정을 거치고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것을 바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확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이렇게 해놓은 표시처럼 이 돌파하는 순간에 결국은 주가가 돌파해야 이동평균선이 쫓아올 것이고, 5일 이동평균선 바로 쫓아오고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골든 크로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신호는 무시하자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이격도가 벌어지는, 근데 상승 이격도가 벌어지는 거겠지.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그 시점을 포착을 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다이버전스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확산이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바로 돌파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돌파라는 것은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이전의 고점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 상단, 이런 것을 돌파하는 그 순간, 그거를 다이버전스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보면 지금 신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날은 7월 27일 날 발생을 했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신호가 나온 건데, 우리의 상승 신호는 1월 20일 날 여기 또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이제 물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지금 정배열의 형태에 있지만 주가가 한 2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횡보를 거두다 보니까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컨버전스 수렴해가지고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 타이밍, 우리는 요 타이밍을 노리자는 거예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 바로 그 시점. 현재 5만 한 5천 원 정도 수준을 돌파하면서 우리는 다이버전스 지표 입장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이버전스 지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다이버전스 지표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대략 알았고, 그렇다면 다이버전스 지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다이버전스 지표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지, 네, 그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지금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핵심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추세 레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상승 추세 레이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 이거지. 경쟁하는 측면에서 그 상승 추세 레이스라고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종목 숫자를 이제 첫째 카운트를 했어. 근데 이거는 전체 시장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풀이 있는데 한 700개 정도 되는데, 700개 조금 안 되는데 700개 정도 되는 내 종목 풀에서 골라낸 그 다이버전스 신호 종목 수가 몇 개냐. 그래서 이제 요게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종목이 많다는 거는 종목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은 강세의 현상을 띄우는 거지. 종목이 그냥 마냥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는 것만 가지고 표를 따졌더니 어느 순간에 과열권에 진입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는 계속 높아졌으니까 계속 매수 신호가 계속 발생한다고 봤는데, 어느 날 이건 몇 년 동안 이걸 집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이게 상승 추세 레이스 종목 수가 총 700개 그 종목 풀에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종목 이후로는 더 이상 늘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 기능이 나오게 되는 건데, 추세 레이스 종목 숫자가 늘어나는 양, 숫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한계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격도 한없이 벌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이동평균선하고 주가의 차이도 이격도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한계치라는 게 있더라는 거지. 설정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신호 발생 종목 수가 점점 상승하거나 많아지거나 점점 줄어들거나, 그럼 상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좋은 건가요?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순환적인 곡선을 그리다라는 거야. 사이클을 그려내는 거야. 그렇지. 사이클을 그려내는 거야.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 수치를 통해서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내려갈 때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올라갈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맥스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최소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뭐 중간에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추가를 한 게 뭐냐면 상승률 총계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이제 다이버전스 지표에 설명하는데 핵심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종목들의 숫자, 첫째. 상승률 역시 그 종목들이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상승률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요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신호를 보는 데 있어서 규칙이 뭐냐면, 레이스 종목 수도 올라가고 상승률도 올라갔다. 그러면 매수 신호라고 표현을 하고, 종목 수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매도 신호로 보고, 종목 수는 올랐는데 상승률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상승률은 올랐는데 종목 수는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중립, 우리는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이버전스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신호 발생 종목 수와 상승률 총계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수치화해서 기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시장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골라내고, 자산 배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업종을 골라낼 수도 있고. 자, 지금 다이버전스 지표를 이번에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거 외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뭐 이격도, 거래량,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시고, 오늘의 핵심은 오늘도 역시 강조했던 것이 자산 배분의 중요성. 처음에도 중요했던 게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이번에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의 중요성. 결론은 자산 배분이 모든 거를 총괄하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쓰여지는 지표들을 저희는 다이버전스 지표를 사용한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표로서는 가장 신뢰가 간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시너지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